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에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행정자치국, 미래전략관, 소통홍보관, 그리고 감사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2021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최중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장민 총무과장입니다. 조원경 자치협력과장입니다. 차현익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치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김윤식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2021 회계년도 행정자치국 소관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 일반 회계 세출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행정자치국 일반 회계 총 예산액은 2,330억 3,277만 원으로 이 중 2,195억 6,012만 원을 집행하였고 14억 7,15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20억 107만 원이 되겠습니다. 17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세출 예산 총액 1,749억 1,264만 원 중 지출액은 1,662억 1,814만 원, 집행 잔액은 86억 9,4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불용 사유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 추진 불가에 따라 183쪽 공무원 해외 직무 연수 지원 9개 업무 여비 2천만 원과 184쪽 노동조합 운영 지원 노사 한마음 워크숍 2천만 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6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예방접종센터 운영 국비 보조금 교부가 지연되어 11호 집행한 내역을 국비로 지출 변경하여 4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5쪽 자치협력과 소관입니다. 자치협력과 세출 예산 총액 55억 6,099만 원 중 지출액은 47억 1,848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8억 4,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불용 사유로는 열린 시정 2억 780만 원 중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수송비로 예비비 1억 3,200만 원을 수립하였으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우선 집행함에 따라 1억 8,7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8쪽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비 집행잔액 1억 209만 원은 기간제 인건비로 중도퇴직자 발생 및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27쪽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출 예산 총액 314억 6,952만 원 중 지출액은 288억 582만 원, 이월액은 총 13억 6,988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2억 9,3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불용 사유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 축소 및 추진 불가에 따른 불용액으로 230쪽 혁신교육지구 지원 사무관리비 1억 6,636만 원은 관내 학교의 체험활동 감소로 인한 온마을 체험버스 이용률 저조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232쪽 혁신교육지구 지원 위탁사업비 1억 5,783만 원은 미래성장 진로캠프 운영 제한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261쪽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2,300만 원은 한마음 워크숍 추진 불가로 전액 미집행된 잔액입니다. 267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세출 예산 총액 66억 7,672만 원 중 지출액은 64억 5,979만 원, 이월액은 1억 17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1,5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불용 사유로 269쪽 기관 공통 운영 경비 지원 국내 여비 500만 원은 조직 개편 등 여비 예산이 부족한 부서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미집행된 잔액입니다. 277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 예산 총액 44억 5,761만 원 중 지출액은 41억 8,852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6,9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불용 사유로 인터넷 서비스 운영, 입찰 잔액 및 평택시 메일 서비스 종료에 따른 유지 보수 비용 절감액 7,219만 원입니다. 291쪽 민원행정과 소관입니다. 민원행정과 세출 예산 총액은 24억 7,678만 원으로 지출액은 23억 1,259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6,4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불용 사유로 대민행정 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 3,159만 원은 주민등록증 발급 건수 감소와 민원 친절 서비스 달성도 평가,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위탁 용역 낙찰 차액 등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269쪽 민원 상담 콜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2,032만 원은 콜센터 전화요금 등 통신요금 집행비용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297쪽 인력 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5,11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야간 서비스 미운영 등 생활민원 SOS 서비스 운영 축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301쪽 종합관제사업소 소관입니다. 종합관제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74억 7,850만 원으로 지출액은 68억 5,674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6억 2,1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불용 사유로 303쪽 CCTV 통합 운영 및 유지 보수 4억 9,373만 원은 고도 국제화 계획 지구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CCTV 인계 인수 지연으로 미집행 유지 보수 비용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59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40억 9,404만 원으로 지출액은 38억 5,996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3,4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불용 사유로 459쪽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기 유지관리 유지보수 잔액 6,181만 원, 461쪽 주정차 단속반 운영 주차 방지시설 설치 및 노면 도색 사업 집행 잔액 6,63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행정자치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청 관할 읍동에 대한 결산 내역은 서면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 준비하는 동안 국장님 설명하면서 이제 랜섬웨어 279쪽 정보통신과인데요. 이게 랜섬웨어 솔루션 라이선스 구입을 하면 랜섬웨어가 예방이 좀 되나요? 저희가 걸렸던 적은 없죠? 랜섬웨어 걸렸던 적이 한 몇 년 전에 한 2번 있었습니다. 있어요? 예, 개인 PC인데요. 그 웹메일 같은 거 잘못 열어갖고 네. 걸린 적이 있어갖고 PC 그 포맷에서 사용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서버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게 한 PC에 걸리면은 그 PC에서만 제한되나요? 아니면 이게 같이 연동이 됩니까? 어떻게? 그 PC에서만 걸린 그 거예요? PC에서만 걸립니다. 예. 서버는 걸린 적은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랜섬웨어 그 라이선스를 구입하면 그걸 어떻게 예방이 되죠? 그 예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라이센스를 구입해갖고요. 네. 직원들이 쓰는 PC에다가 네. 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네. 설치를 하면은 이제 그 PC 쪽에 네. 랜섬웨어 비슷한 그런 신호가 들어오면 거기서 이제 차단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공직자분들의 모든 PC에 다 설치합니까? 네, 다 설치를 합니다. 저희 의회도 설치합니까? 의회 사무소에 다 설치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277조 같은 맥락인데 홈페이지 시스템 웹 방화벽 교체 구입비가 있습니다. 지금 예. 저희 지금 방화벽이나 이런 어떤 뭐 그 외부로부터의 어떤 해킹이나 이런 보안 정도가 어느 정도 되죠, 우리 시가? 지금은 저희 그 웹 쪽 같은 경우에는 그 네. 해킹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예. 지금 보안 관련 그 시스템이 한 24식이 되는데요. 네. 24식 관련해 갖고 지금 유지보수 그 맺어 갖고 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웹 쪽에 해킹 당한 적은 없습니다.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적이나 이런 것도 없고. 예, 그런 것도 없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유출될 자료들이 없어서 해킹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방화벽이나 이런 어떤 해킹에 대한 대비가 잘 돼 있어서 안 되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해킹될 만한 자료들이 있나요? 저희가 시에도? 해킹될 자료는 많죠. 그 서버에 있는 게 전부 다 그 해킹될 자료인데요. 네. 지금 그 정보 보안 관련해 갖고 뭐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해 갖고서 그 단계별로 그 보안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아직까지는 그 해킹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그 이 보안에 대한 예산만큼은 저희가 이제 결산서 보면 굉장히 소액이에요. 저희가 많이 소액이어서 충분히 과하게 보완을 해도 부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한 번 털리면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개인정보부터 해서 우리 시민분들의. 그렇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예산이나 그 어떤 사용에 대해서는 아무리 과해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자, 우리 질의 있으신 의원님 것으로 시청해 주십시오. 예,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행정자치국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82조 직장 어린이집 운영 사업 중에 민간 위탁 직장 어린이집 운영 사업 중 민간 위탁금 미집행 사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직장 어린이집 그 민간 위탁금은 대부분 그 어린이집 교사들의 인건비입니다. 11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11분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넘겨드리는 건데 나중에 이게 정산을 하게 되고요. 교사분들이 이제 수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호봉이 낮아지고 분이 들어오거나 신규로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인건비가 좀 남게 됩니다. 그 집행 잔액에 대한 이제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인건비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직장 어린이집 운영을 했을 때 그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좀 어떤가요? 이용자들 만족도는 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야간까지 저희가 이제 야간 교사 한 분 채용해서 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예. 좀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좀 더 세심하게 지켜봐서 뭐 불편함이 없는지 잘 확인해서 더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자치협력과 206조입니다. 주민참여 예산 운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7조 강사수당 435만 7,500원이 미집행된 사유는 뭔가요? 작년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집행 잔액은 강사수당 관련되어 있는 거는 이제 그 축소 운영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된 거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는 회의 참석 수당은 당연히 비대면이니까 감소했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강사 수당은 그 교육 횟수 감소로 미집행되었다고는 하지만 이제 비대면으로 충분히 강의는 가능했으리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이제 회의 참석 수당은 줄고 이제 강사비는 유지가 되는 게 올바르게 집행된 거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뭐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100%다 집행이 되는 게 맞고요. 그 의원님 말씀대로 코로나 상황 작년에 코로나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물론 이제 비대면이나 여러 가지 다른 대체 수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 강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지침이라든가 방역 지침이라든가 이제 수시로 변하는 상황들이 있어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그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강사 그 프로그램이 좀 약간 축소돼서 이런 게 좀 잔액이 좀 발생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게 저도 참여를 했었지만 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열정이나 관심이 좀 대단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다시 오면 안 되지만 어떤 특이한 상황이 생겼을 때 비대면으로 교육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조금 더 많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230쪽 혁신교육지구 지원 사업에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는 2021년도 사업 설명서가 없어가지고 교육청소년과가 없어서 이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온마을 체험 버스 운영 예산이 2억 5천만 원이고 집행이 8,364만 930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고 또 미집행된 사유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건 이제 초중고에서 이제 관내 체험 활동을 하는 그 이제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버스를 지원을 하는데요. 요게 이제 작년에 7,000대를 그 21년도에 1,000대를 이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첫 해에 이제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워낙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다가 이제 집행률이 좀 많이 낮아졌고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요걸 700대로다가 저희가 이제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484대가 진행이 됐고요. 10월까지 700대가 모두 신청이 이렇게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럼 1,000대를 계약했을 때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던 거죠? 요거는 이제 계약을 해도 그 이제 버스를 이용한 금액으로 정산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이용한 그 횟수에 대한 그 저기만 나갑니다. 예산만 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용 횟수는 몇 번이었죠? 381대가 이용됐습니다. 단가는 21만 9,530원이었습니다. 네, 요거 그 온마을 체험 버스 사업 내용 자료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1쪽 혁신교육지구 지원 사업에서 행사 운영비 2억 3천만 원 중에 2억 1천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주로 찾아가는 수업 방식인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상황에서 어떻게 수업이 좀 가능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찾아가는 인성교육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공연으로다가 요 이제 그 학생들 그 이제 학교 폭력 예방 이런 거를 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40회를 그 학교를 다 찾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직접 그 공연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건 비대면 계약 잔액입니다. 예. 비대면이어도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었던 건가요? 그 학교에 이제 찾아가서 이제 네. 그 전체를 인원을 놓고 하지는 않고요. 네네. 이제 가능한 학생들만 모아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건 실제 진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네. 여기 보면 스마트 스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9,96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이것도 뭐 전체가 사업 설명서에 자료가 없어서 한번 질의해 봅니다. 예, 스마트 스쿨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학습 격차가 좀 심한 그런 이제
좀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에 대해서 한 그 100여 명 정도를 이렇게 모아서요. 그 학습 기기를 주고 또 그거에 따른 그 이제 멘토를 이렇게 같이 붙여줘서 학습 능력을 제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요건에 대해서도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297조 여권 사무대행 업무 관련해서 지금 해외 여행이나 해외 업무가 본격적으로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뭐 그냥 여쭤봅니다. 업무의 강도가 요즘 좀 어떤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고 나서 2000년, 2020년, 2021년 내는 이제 그 여권 업무가 종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폭으로다가 감소됐었는데요. 요즘 이제 그 분위기가 해외여행도 가는 분위기고 그러니까 다시 예전 수준으로 똑같이는 안 돌아왔지만 거의 근접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뭐 현재 인력이라든지 뭐 현재 구조로서 지금 다 가능하고 있는 건가요, 업무가? 네, 현재로서 충분합니다. 네, 현재로서도 충분하세요. 예, 예. 그 여권 업무의 이용 계획은 좀 많은 편인가요? 그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이제 우리 도내에서도 인구가 8번째고 하니까 인구에 비례해서 예, 그 정도 많은 편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도 계속 예전 수준이 아직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진 않았다고 하는데 인구도 계속 늘고 하니까 여권 업무가 좀 다시 활발하게 될 것 같아서 여쭤보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충분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합관제소도 궁금한 거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이 CCTV 관제 관련해서 뭐 전문적인 지식이나 혹시 교육이 필요한지 이제 내용을 보니까 그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이제 운영이 가능한 건지 여쭤봅니다. 예, 저희는 그 기본적으로 CCTV 이제 설치 팀이 그 전문 직종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통신직하고 이제 전선직이 이제 그 업무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 CCTV 이제 설치에 이제 좀 전문성이 좀 중요한데 거기에 따른 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충분히 그 직원들이 역량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이제 선배 공무원 이제 후배 공무원을 좀 이렇게 좀 교육도 시켜주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 부분에 대한 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문적으로 별도로 이렇게 하는 그런 교육은 이제 따로 어떤 뭐 벤치마킹을 간다던가 아니면 어디 뭐 그런 그 어떤 이제 뭐 발표회라든가 솔루션 뭐 그런 쪽에 그런 게 있으면 별도로 가서 보고서 이제 견학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 위원장님도 항상 하시는 얘기지만 저희 종합관제소가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것은 뭐 충분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 내부에서 CCTV 관제를 운영할 때 혹시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도 좀 세심하게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177페이지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5,500 예산이 보니까 30년 이상 장기 근속한 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산 세울 때는 110명을 50만 원씩 뭐 주시는 것 같은데 잔액이 남은 이유는 뭔가요? 예, 맞습니다. 그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 그 표창과 더불어 부상 지급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표창 수여할 때 97명이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아, 97명이
대상이었어요. 그 사전에 뭐 그런 게 좀 확인이 안 되나요? 30년 이상이면 이렇게 카운팅이 될 텐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 후생 복지 지원 관련해서 179페이지 거기도 잔액이 한 8,400 정도 남았습니다. 직원 후생 그 복지 지원 쪽에 179페이지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사업이 한 6개 지금 됩니다. 건강검진과 그 건강검진, 사계절 휴양소 이용, 뭐 상조용품, 직원 심리 상담이라든가 예. 카라반 이용 이런 부분인데요. 예. 직원들이 그 계획된 대로 전체가 다 사용하지를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같은 경우도 1,500명 대상이었는데 지금 1,263명만 지금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좀 잔액이 남았고 사계절 휴양소도 저희가 한 500명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446명 정도 지금 사용을 한 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일부 미사용한 부분에 대한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잔액이 꽤 많은 것 같아가지고 예. 예, 한 15% 정도 잔액이 남은 건데요. 예. 이게 저희가 열심히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개인들 또 여러 가지 일정으로 사용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많이 사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뭐 직원들 복지 관련된 거니까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뭐 직원들 위해서 또 이렇게 또 이런 거를 뭐 휴가도 즐기고 해야지 또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 지금 저희 그 직원들이 카운팅 되는 게 한 3,000명 정도 됩니까? 이 대상자가 이 저 복지 대상자가 공무직까지 하면은 공무직 청경 공무원 하면 한 2,800명 정도 보시면 됩니다. 대상자가 2,800명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0페이지 예, 여기도 직원 후생 복지 지원 관련해 가지고 34억 예산인데 6,900 정도 남았어요. 이것도 이거 보니까 그 맞춤형 복지 점수 이 사용하는 것 같으네요. 예. 예, 이게 이제 흔히 말씀하시는 복지 포인트를 네. 지급을 한 거고 예. 이제 복지 포인트 미지급 미사용 금액이 좀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남는 예, 일부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또 그러니까 뭐 사용 안 하신 분들이 조금 있는 조금 겁니다. 있습니까? 예, 예. 다 안 쓰시고. 예. 그리고 중간에 이제 전출입이라든지 퇴직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네.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181페이지요. 직원 참여 프로그램 지원 이게 지금 직원들 동호회나 이런데 저 운영비 같은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도 이게 체육문화 행사비를 1억 정도 지출을 하셨는데 뭐 예, 요게 이제 흔히 말하는 저 체육 행사비로 지원이 됐었는데 코로나 네. 상황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명칭을 조금 바꿔서 체육 문화 행사비를 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 단체로 체육 활동을 못하면 뭐 팀별로라도 문화 활동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하라고 직원 그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문화 쪽으로 돌려서 예, 그렇습니다. 그 동호회 지금 동호회가 뭐 그러니까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동호회 직장 동호회. 동호회가 저희가 21년도에 지원한 동호회는 21개 동호회 871명 정도 지금 됩니다. 그 지원금이 한 1,575만 원 나갔네. 21개. 예, 맞습니다. 그 이제 그 동호회 활동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동호회 활동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전반적으로는 잘 되고 있고요. 안 모이는 데는 이제 또 소멸되는 동호회도 있고 또 신규로 가입되는 동호회도 있습니다. 예. 그다음 여기 장기 근속 공무원 산업 시찰 이것도 잔액이 한 좀 많이 남았네요. 이것도 뭐 예, 이 예. 부분은 예. 이제 그 장기 근속 공무원들 해외 연수를 나갔던 비용인데 코로나 때문에 해외가 원천 차단돼서 국내 연수로 일부 돌렸고 그리고 가시는 분들도 이제
아무래도 기간도 짧게 가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발생됐습니다. 아, 국내로 돌리면서 예, 차액이 이 보니까 예산 세우실 때는 보니까 400만 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세웠더라고요. 60분 해가지고 했는데 아, 국내로 돌리면서 이제 비용이 좀 줄은 거네요. 예. 예, 맞습니다. 네네. 잠시만. 예, 그럼 자치협력과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195페이지 열린 시정 해가지고 아까 좀 국장님이 잠깐 설명하신 것 같아요. 요즘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억 8,700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그 75세 이상 어르신 백종 백신 접종 수송비 관련한 것 같은데요. 네, 작년 4월달에 네. 4월경에 이제 어르신들을 이제 긴급하게 백신 접종을 하는 그런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어르신들을 체육관이나 이제 안전한 장소에 한 대 모이시게 해가지고 백신 접종을 이제 하라고 이제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교부금이 특별 교부세가 좀 늦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비비 먼저 세우고 나중에 특별 교부세가 이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 잔액은 그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 먼저 세운 부분이 그게 이제 나중에 특별 교부세 내려온 것 때문에 네. 그 집행 잔액으로 낮게 된 겁니다. 예비비로 돌리고 이걸 예. (197페이지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관련해 가지고 여기도 잔액이 좀 남았는데 예, 2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지금 북한 이탈 주민이 저희 시에 평택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해서 1,103명, 1,100, 예, 작년 12월 말 기준에서 1,103명입니다. 1,103명이요. 이분들이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 이제 정착 지원을 위해서 이런 비용을 쓰는 것 같은데 네, 예. 그렇습니다. 이 잔액이 이렇게 남은 이유는 뭔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뭐 집합해서 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모여서 이제 추석 때 모여서 또 애들 그 한마당 잔치도 하고 그다음에 망향제도 지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행사비 쪽으로 잡힌 그렇습니다. 잔액이 네, 남았다는 예, 말씀인가요? 해마다 이렇게 그 유입되는 인원은 평균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총 1,103명이 총 인원일 거고 해마다 보통 평균 뭐 좀 일정하진 않겠지만 예. 일정하지는 않고요. 저희 뭐 보통 저희 쪽도 많이 내려오시기는 하는데 지금 데이터는 뭐 이게 정확히 다시 한번 뽑아봐야 되는데 오는 분들 한 분기별로 따졌을 때 한 2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정도. 제가 예전에 한 기억으로서 그 정도 좀 되는 걸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초기 전입자들한테 냉장고를 지원해주는 가전제품을 지원해주나 네, 봐요. 초기 그렇습니다. 전입 이렇게 예.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네. (208페이지) 그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제 그 지역에 그 공공근로나 이런 하시는 그 지역 그 인원들을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잔액이 좀 꽤 많이 나왔어요. 예, 예. 여기 이제 저희가 행복마을 마을 관리소가 네. 지금 현재 세교하고 서탄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분석을 해보니까 그 채용 8명을 채용을 했는데 3명이 이제 중도에 퇴직을 하셔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여기 이제 이분들이 현장에서 일하시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면들을 좀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중도에 이제 그 퇴직하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새로 또 채용하면은 그 약간의 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가 이제 줄어든 거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이걸 좀 이렇게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그 지역의 그 뭐 지역의 이제 지역 현황을 잘 아니까 그분들이 지역의 그 이런 분들을 좀 홍보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좀 채용을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데도 좀 저기를 하시고 그분들이 좀 공헌할 수 있게끔 좀 적극 이런 예산 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네, 해줬으면 알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또 이따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네. 예, 추가 질문 좀 하면 저희 지금 우리 최재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행복마을 관리소가 지금 서탄하고 세기호 2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어떤 사업적으로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되고 있죠? 도비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민선 7기 네네. 경기도에 이제 도정 과제 핵심 과제로 선정이 네. 돼가지고 추진된 사회고요. 네. 이게 경기도만의 특수시책으로 진행을 하는 특수성 때문에 이제 전국적으로 다 시행은 되지는 않고 경기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물론 이제 읍면동이나 여러 기관들에서 자원봉사 단체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지만 그래도 사각지대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충하는 이제 긍정적인 면이 크기 때문에 네네. 이 사업은 내년에도 아마 유지하는 거로 지금 네. 그렇게가 있고,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네. 이 사업들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네. 중복 기능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새로운 네. 그런 그 주민들의 편의 사항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네.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제가 볼 때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분명히 어떤 세교동이나 서탄에 어떤 문제들이나 이런 걸 해결하는 데 있어 분명히 도움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정책이 시작된 지가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 이제 너무 답보인 거죠. 이게 이제 일부 특정 읍면동에 지금 한정돼서 진행되다 보니 다른 읍면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확대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조금 뭐 경기도에다가도 요청을 하든지 해서 좀 확대에 대한 준비들을 좀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이게 시범 사업처럼 처음 이제 세교동에서 시작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시범 사업인 양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체 확대가 빨리 되든지 뭐 일몰이 되든 뭔가가 좀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분명히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말씀처럼 사실은 저게 지금 지역의 어떤 봉사단체들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평택시에서도 뭐 SOS 뭐 그 생활 SOS 팀이나 뭐 여기저기에서 많이 이런 미션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집중되어진다면 그분들이 더 어떤 사각지대를 향한 봉사가 확장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 부분까지 뭐 이분들이 이제 뭐 길거리에 뭐 제초 작업부터 해서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사실 그런 일들, 쓰레기 줍고 뭐 이런 것까지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평택시의 읍면동에 있는 봉사단체들이 굉장히 중복된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그쪽으로 전 읍면동에 세워진다면 봉사단체들이 어떤 인적인 봉사에 굉장히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명확한 앞으로 정책이 좀 정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예, 좀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유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굉장히 저희 행정자치국은 평택시에서 정말 많은 중요 부서를 담당하고 계셔서 항상 노고가 많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질의 사항이 있어서요. 먼저 저희 그 사업 중에 생활민원 SOS라는 단위 사업이 있습니다. 맞나요? 우리 네. 이게 지금 보니까 쭉 계속 사업이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기초생활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죠.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다가 기초생활수급자요. 예, 그래서 그 집안에 뭐 전등이 고장 났다거나 그다음에 뭐 방충망이 망가졌다거나 뭐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가서 이제 고쳐드리는 상황이죠. 아, 그게 SOS인데 예, 안전이 아니라 예, 생활민원인. 그렇죠. 예. 그런 거죠? 어려운 분들, 예. 생활이 어려우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분들 그런 가정 집안 내에서 그런 생필품 같은 게 전자제품이 아니라 뭐 전등이 고장나서 못 고친다거나 뭐 수도꼭지가 고장났다거나 뭐 방충망이 찢어졌다거나 뭐 그런 거를 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전반적인 불편함을 고쳐주기 위한 이런 예, 민원. 뭐 전 시민 대상이 아니고 그렇게 어려우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SOS라고 해갖고 어떤 예. 위급 상황에 출동을 하는 위급함을 이야기한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리고 많이 홍보를 해서 좋은 정책, 이게 좋은 사업이긴 한데 예산이 결코 적지 않고 1억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어쨌든 많이 널리 알려져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현황이 있으면 좀 자료 얼만큼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 네.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 고품질 전화민원 서비스 제공이라고 사업명이 되어 있습니다. 단위 사업에 이거는 어떤 분이 담당? 같은 건가요? 페이지 수가 어떻게 되시죠? 이건 사실 성과 보고서에 있습니다. 저희한테 179페이지. 예. 그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카카오톡 민원 창구 운영 및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 이거는 전화 민원 서비스와 카카오톡 민원 창구 운영 저는 이 지금 사업명 때문에 더 혼돈이 오는 상황들이 자꾸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좀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내용도 자료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예산도 적지 않은 내용 지금 이게 네, 굉장히 많은 예산 소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아까 우수 공무원 포상 제도가 있다고 최재형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시에도 그러니까 2009년부터 행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신속 집행에 대한 인센티브 포상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포상 업무는 이제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근데 네. 신속 집행에 그 포상 각 부서에서 그 이제 각 그 업무별로 그 이제 우수한 그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한테 이제 포상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때 그렇게 좀 하게 되고요. 각각의 이제 부서에서 업무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일반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사업이요. 사업이 빠르게 그 인건비랑 사무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예, 신속 6월 말 집행 이전에 신속 집행이 된 내용에 대해서 인센티브 에 대한 그 포상을 할 수 총괄은 있는 지금 제도가 이제 있는데 저희는 그런 걸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그 예산 부서에서 지금 신속 집행에 대해서 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답변 드리는 부분은 제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은 시민 민원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시민들의 불편함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처리가 늦어진다는 민원이 가장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네, 말씀. 네. 신속 집행은 이제 뭐 정부 뭐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각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집행해서 경제를 부양시키고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네. 연초부터 이제 6월 집행 말까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제 그 총괄은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집행을 매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이렇게 계획성 있게 보고에도 뭐 개최하고요. 그렇게 이제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아, 현재 동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우리 지금 과에는 없는 거예요? 여기 해당 과에는 전혀 없는 거예요? 저희 예산도 이제 대상 사업에 대해서 이제 소비 부문, 투자 부문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신속 집행에 대해서 이제 정기 보고회를 하고요. 저희도 이제 자체적으로 이런 거를 뭐 집행 하고 올바르게 계신데 집행될 수 있도록 잘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들은 잘 모르시는 내용인 것 같아서 네, 네. 네, 한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를- 네, 네. 네, 이사님들 잠시 후에 다시 질문 드릴게요. 우리 유정아 의원님 질의하신 거에 제가 추가로 민원행정과장님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생활민원 SOS 이제 성과 보고서를 보면서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생활민원 SOS는 지난 민선 7기 때 정장선 시장님 출발하면서 재난안전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부시장 직속 부서에서 이게 이제 그 기초생활수급자만이 아니라 80세 이상 어르신들 그리고 마을회관이나 이런 어떤 약자들 어떤 긴급히 집행해야 될 상황들 예를 들면 문고리가 고장나서 못 들어간다거나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서 물이 멈추질 않는다거나 이런 긴급 상황들을 시에서 바로바로 출동해서 수선해주고 고쳐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이제 그 한 번 출동했을 때 10만 원 이내까지 형광등을 갈아준다거나 어르신들이 그거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메꿔주고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30만 원 정도까지. 그래서 이게 사업 초기에 굉장히 호응을 받았고 읍면동이나 여기에서 그러니까 통리장님들을 통해서 뭐 전단지나 뭐 굉장히 활발하게 홍보가 됐던 사업입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국장님께 이제 그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서가 제가 볼 때 민원행정과에 소속되어 있기보다는 예전처럼 그 안전총괄과로 이전되어지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한번 조직 개편에 반영했으면 어떻냐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부서가 이제 매년 실적 레포트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가 쭉 나오는데 초기에는 정말 어르신들 문고리 고치고 뭐 형광등 갈아드리고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SOS 사업들을 했는데 요즘에 대부분의 사업이 뭐냐면 포토홀 떼우러 다니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많은 또 일들을 하시는데 부서에 대한 조직 개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느 날 보니까 민원실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원래의 생활민원 SOS의 역할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생활민원 SOS가 재난안전관에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네. 시작이 됐고 이제 그동안 뭐 이제 민원 불편이라든가 뭐 이제 안전 불편이라든가 이제 네. 그런 것 뭐 안전상 위험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뭐 포트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네. 운행하다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운영해서 이제 뭐 안전총괄과 시작이 됐지만 이제 이게 이제 그 민원 행정과로 이제 민원 분류 부서라고 아마 이제 모든 민원이 이제 민원 행정과로 이제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종 민원 접수 차원에서 아마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조직 개편할 때 저희가 이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자, 오늘 하루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